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하는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제 이 시도지사들과 윤 대통령을 좀 만났습니다. 지사님들 가셨죠? 예, 갔습니다. 예. 예.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대통령 같이. 모두가 대통령께서 너무 소탈하고 부드럽고 예. 또 친화적이다.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었느냐. 홍준표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너무 소탈하고 정말 역대 대통령 못 봤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시도지사와 이제 대통령 등 만날 때 말고는 그럼 윤 대통령과는 일면식이 없으셨던 건가요? 뭐 선거 때도 만나고 뭐 여러 번 만났죠. 두루두루. 예. 다들 뭐 일면식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친한 사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지사님하고 더 친합니까? 대통령?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윤핵관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전부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30%까지 내려갔고 뭐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는 그런 언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옆에서 보시기에 뭐가 좀 안타깝습니까? 같이 이제 뭐 그래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반대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반대. 잘해도 반대. 무조건 지난 정부에 찬성한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렇게 뭐 평가를 할 만한 그 이유들이 없었는데 예.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잘해라 뭐 이런 경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사님은 벌써 이제 7, 8기를 거치셨으니까요. 예. 이제 대략 그러니까 뭐 이게 도민을 상대하는 거나 국민을 상대하는 거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을 상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중도층하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걸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물론 지역별로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YS가 인기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예. 처음에 한 80%, 90% 가까이 됐는데 그건 개혁을 원하거든요. 확 바꾸고 그때는 뭐 많이 바꿨잖아요. 그 금융 실명제하고 군인들 뭐 조치하고 하나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그런 조치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정 아젠다가 없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경제 위주로, 기업 위주로 그게 옳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뭘 앞에 정권을 좀 청소하고 이런 것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만이 살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외국과 같이 연계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주식 떨어지고 금리는 고금리로 가죠. 물가는 올라가지. 이걸 뭐 항우 장사라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윤 건데.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무조건 반대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내려갈 일 없이 올라갈만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뭐 세계 경제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온전히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질 일이냐?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요인 말고 지지율 하락의 그 요인 말고 그거는 그렇다 쳐. 또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권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 문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나오는 좀 이렇게 잦은 정책적 혼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거든요. 세계 경제야 뭐 우리 윤 대통령이 바꾸기는 어렵다 쳐도.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들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큰 것 같고 뭐 인사 문제도 영향은 좀 있었겠죠. 이제 아는 사람 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제는 시정을 조금은 해줘야지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자 말씀대로 좀 겹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이 지사님이 윤 대통령하고 진짜 친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이렇게 쓴소리 안 하시네요. 비판하기. 쓴소리 듣는 데는 해야 됩니다. 면전에서 하는 거지 방송에 나와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여러 공직을 오래 했는데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사람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쓴소리 해야 돼요. 거기서 아부해놓고 밖에 와서는 딴소리 하고
보통 대한민국은 대통령한테 아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또 눈에 잘 들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나면 바른 소리 합니다. 왜? 대통령이 시시한 거 신경 쓰지 말고 큰일 해야 된다. 나라 크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나라는 국민화합, 남북 통일 제일 큰 거다 그거를. 국민화합 가야 되고 남북 통일 가야 되지. 그런데 대통령이 신경 쓰지. 물론 경제 살리고 민생 살피고 다 해야죠. 그는. 그런데 가감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국민화합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 8기 지사로서 우리 이 지사님은 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제일. 제가 도시에서 4년 해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렵겠구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저출생. 고령화는 뭐 저출생이기 때문에 자동 고령화 되는 거.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4차 산업 지나면 5차 산업이라고. 예. 그거는 사람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오래 살게 하는 게 5차 산업입니다. 예. 뭐 옛날에 뭐 900살 살았다 하는데 그런 시도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출생 이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제가 이거는 수도권 병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와서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자식을 키우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포기 상태에 가 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여력이 없는. 포기 상태가.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돼. 지방화. 지방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래서 1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는 사람 10만 명씩 올라옵니다. 예. 이미 대학 때 올라온 건 젊은 청년들이 두고 달아도 대학을 졸업해가 지방에서 다 키운 젊은이들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이 가속화되는데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어렵다. 경북에도 이른바 소멸 도시 또는 아니, 소멸. 지금 통계를 내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16개가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16개가. 그럼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19개 있는데 예. 다행히도 요새 좀 줄어들어 가지고 16개라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60%가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지 마라, 수도권 가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사는 고장에 일자리가 있고 또 결혼해서 살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 SOC 기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죠. 통일 신라 시대도 5소경을 뒀습니다. 예. 작은 서울 5개를 뒀어요. 예. 부경경, 중원경, 서원경, 남영경, 금강경. 예. 이 5개를 뒀어요. 왜? 신라 서라벌이 금성이라고 했어요. 금성이 있고 또 작은 수도들을 뒀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로 서울이 있고 또 서울 비슷한 지역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서울과 똑같은 인프라, 예.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문화, 예술, 교육, 그다음에 의료, 교통 예. 이런 분야에 서울과 같이 서울은 지하철을 촘촘히 연결해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차를 탈 수 있고 만들고 어디 가서도 문화시설 다 있고 교육시설 제일 좋고 의료시설 제일 좋고 그런 인프라를 이제 같이 가신다. 지방에 그런 거 안 해주고 같이 경쟁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대구 경북 신공항도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투자 방식 또는 건설 방식을 놓고 조금 우리 저 홍준표 시장님하고는 조금 그게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 그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기부대 양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부대 양이라면 먼저 공항을 지어주고 공항 땅을 내가 갖는 거예요. 공항 땅은 나라 겁니다. 예. 나라 거를 대구에서 갖고 대구시에서 공항을 지주는 건데 이걸 국비를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미 국비를 받아놓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땅을 받아가 현물을 받아가 집을 지주고 이걸 내가 차지하는 건데 예.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땅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건 군공항은 그렇게 하도록 법이 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도 같이 가는데 할주로 같은 거 이거는 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하는 공항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다 해도 1조 2천억인데 예. 예. 1조 2천억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는 SOC도
해주는데 예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국비로 해라 하는데 이미 국비인데 국비로 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홍 지사님하고 좀 이렇게 두 분이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대충 좋겠습니다. 홍 시장님도 이해를 예. 좀 하고 계시고 근데 홍 시장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가는 길들 철도나 고속도로 그게 공단 짓는 거 이런 것도 예타 면제를 전부 다 해라. 그거 좋은 일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래 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일단은 먼저 짓고 공항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가는 길들이 이거는 예타가 충분히 나올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좀 원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이제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시 좀 부활되고 있는 원전을 우리가 안 한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왜?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원전밖에 없어요, 사실은. 반도체고 뭐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서 잘 만든다 이것이 반도체 그렇게 떠들고 해도 미국 기술이 사실은. 그러나 원전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졌어요. 세계 1등 기술이에요. 그 지난 정부 5년 동안 그저 뒀으면 수출 많이 했을 거예요. 제일 싸게 잘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원전이에요. 특히 영덕에 지으려고 했는 것은 세계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원전을 새로 한다니까 그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수출도 엄청 좋아질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원전을 같이 수출하자 했잖아요. 미국은 기술을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경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현 정부의 이제 원전 건설 정책이 또 수출 정책이 큰 이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이 우리가 이제 울진하고 경주에 현재 11기가 있고 울진에 2기를 지어놨는데 아직 가동을 100% 안 하기 때문에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한울 3, 4, 5기를 곧 착공을 하면은 15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0%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을 해서 수소 발전을 해요. 수소를 생산해야 돼요. 수소는 전기가 엄청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소와 원전, 청정 에너지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제 공항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원전도 주변에 계속 이제 활발하게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좀 도가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경북도의 발전이나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이상 저는 이제 이번에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경북이 지방 시대를 주도하겠다. 이래 방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 그런 인재를 키우는 일 우리가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는 것 외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돼. 대전환. 그래서 네덜란드와 우리가 농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적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더 큰데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그래서 네덜란드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1년에 한 300억 불을 흑자를 봅니다. 그 나라는. 우리는 200억 불 내지 300억 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저는 농토 주인들이 지금 80일 노인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가야 기술이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농업의 지주들을 땅 주인들을 주주로 만들어 가지고 땅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들을 붙여줘 가지고 스마트팜이든 다른 농사든 새로운 기술로 농업을 짓고 지금 노는 땅이 많은데 다들 직업 없는 사대로 오면 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식량이 25%밖에 자급자족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봤을 때 식량이 폭등하고 만약에 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 이거는 농업이 통해서 그러면 농업에서도 재벌이 나와야 돼요. 농업에서도. 그걸 우리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또 지방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까지 좀 잘 우리 시도 운영을 좀 잘 하셔서 좀 살기 좋은 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경북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 자치를 예. 성금해놨지 중앙에서 너무 감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확실히 지키고 지방 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 해결 어렵다. 그래서 지방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방 행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